자, 소속사의 가수 비아이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서 공익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양현석 전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양현석 대표 지난 토요일 아침에 나와서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 일요일 자정 좀 넘어서 나왔는데요. 자,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양현석 전 대표의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대표님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예.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경찰 조사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 이해 바랍니다. 팬들한테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14시간 동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요.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기자들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 경찰 조사가 몇 차례 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건 이외에 이를테면 이제 그 성매매 그 알선과 관련된 혐의, 또 그 상습 도박과 관련된 혐의 등으로 그 수차례 경찰 조사가 이미 그 이루어졌었죠. 네. 그래서 그 성매매 그 알선 등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 혐의가 그 없는 것으로. 네. 또 이를테면 이제 이른바 환칙이라고 하는 외국관 관리법 위반 도박을 LA 가서 그 했을 때 인정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돈을 미리 거기서 쓰고 한국에 가서 받는 이것에 관한 혐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네. 다만 이제 수억 원 이상의 그 도박을 했기 때문에 상습 도박의 혐의로만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관련돼서 이와 같은 경찰의 소환 조사가 수차례 있었고요. 지금 이번 사건은 소속사 가수 비아이가 마약을 한 것에 대해서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혐의인 거죠. 네. 즉 이것을 공익 제보자 A 씨가 제보를 했는데 겁을 줘서 말을 바꾸게 한다든가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부당하게 그 회사에 돈을 썼다라고 하는 이른바 그 협박과 이를테면 그 업무상 배임 그리고 실제의 그렇다고 보면 범죄자는 이 비아이죠. 그 비아이를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옆으로 도피시킨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가 네. 있었고요. 어제 그 14시간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네. 대체로 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현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경찰에 나와서 조사는 여러 번 받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이렇게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사실 그 최초의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이제 해외의 사업가들에게 성매매, 그러니까 예. 일종의 접대성 성매매를 알선을 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처음 수사를 할 때부터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매매 알선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런 좀 불법적인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이 되는 거지 외부에 있으면서 이거를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또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공소시효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 과거의 일들을 증언이나 진술만으로 어떤 객관적인 증거 없이 하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해외에서의 원정 도박부터는 사실 조금 이 정도라면 충분하게 이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알려진 바로는 양현석 씨의 어떤 도박 자원 같은 것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금이 있다고 해서 그 자료가 경찰에서 해외에서부터 먼저 제공이 그렇죠. 됐었고 예. 그 자료를 근거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을까 싶었지만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고 해서 이거는 혐의 없는 처분이 나왔거든요. 네. 다만 도박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모순된 어떤 기소인 게 도박을 그렇게 많이 해서 상습 도박으로 기소는 됐는데, 그럼 그 도박에 쓰이는 돈은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내느냐라는 좀 이거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좀 맞지가 않는 그런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조금은 자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렇게 어그러지다 보니까 네. 과연 정말 그럴까라는 의혹이 생길 수가 있지만 어쨌든 협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용욱 교수님 설명한 부분처럼 소속 가수의 마약과 관련해서 예. 내가 그 사람과도 같이 마약을 했었다는 얘기를 뒤집었는데 그 뒤집기로 한 것에 대해서 경찰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면 추측해 본데 그럼 혹시라든가 어떤 녹취록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 네. 만약에 그게 존재한다라면 이번 경우에는 좀 빠져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게 없고 단순하게 그 사람의 진술만 있는 거라면 역시나 수사가 쉽지는 않겠죠. 예. 자, 이번에 수사를 받게 되는 게 이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보자에 대해서 협박하고 회유했다는 것인데요.
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혐의 입증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혐의 입증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일정한 녹취록이 존재하면은 가능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될 수 있을 것이냐. 예.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예. 일단은 첫째가 협박 그 혐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협박 혐의니까 지금 협박 당했던 사람하고 일정한 이제 그 합의를 해서 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는 합의서를 내게 네. 되면 또 이것이 그 반의사 불벌죄에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죄가 안 될 가능성이 분명히 그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지금 그 업무상 그 배임인데 업무상 배임의 그 혐의 자체가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써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양현석 씨가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끼친 그 손해를 네. 내가 다 회복하겠다, 내 사비로 돈을 회사에 다시 반납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또 그 비난 가능성도 그 줄어들 수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범인 도피의 그 혐의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과연 이제 이거 하나만으로 결국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또 있겠느냐?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분명히 그 있기 때문에 네. 그 이번에도 일정한 부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 손치더라도 과연 구속영장의 발부까지 또 가능될 것이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예. 부분이라 보입니다. 뭐 양 전 대표가 이 제보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녹취를 막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먼저 압수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과연 또 다른 녹취가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